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156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지상권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상권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무엇을, 그렇죠, 도면이죠.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지상권의 경우에는 공유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겠고요. 배타성이 있죠.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요거죠. 농지의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안 돼요. 그럼 이 지상권하고 무엇하고 전세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 가능하고 일부 되고 지분에 안 되고 이중의 전세권 안 되고 농지에도 전세권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기본적인 어떠한 흐름은 지상권하고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 B는 여기서 B가 존재하겠죠. B가 A에게 무엇을 지급을 해야 돼요? 전세금을 무엇하고 지급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B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전세권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B가 A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금을 지급하면 이 B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유를 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전세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A를 무엇이라고 봐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B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B가 전세권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세권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둘이 A하고 B하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이때 전세권 설정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의무자,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권자는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전세권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등기 자체는 어찌됐든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등기의 개념은 일단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를 써야 돼? 신청 정보를 써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자체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 지료 자체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임의적인 사항이었더라. 그죠? 그러나 지상권과 달리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 전세금이 전세권의 무엇이다?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무엇이 돼요?
전세금과 그 범위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범위는 저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무엇에도 전부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도 가능하다? 일부에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무엇을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며 몇 년간 보존한다? 이 도면은 영구 보존장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의적 기록사항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에는 무엇이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기타 어떤 약정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는 여기에 끝이에요. 너무 양이 적긴 한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양도 가능한가요? 전세권 이전 가능하죠.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엇을 한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가는 것이고 이 전세권은 담보 제공도 가능하죠.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의 등기는 역시 무엇이다? 부기 등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에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등기부 어디에 등기 기록에 을구에 어떠한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을구에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전세권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첨부 서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첨부 정보 보면은 의무자죠. 그러니까 의무자니까 뭐를 제공해야 돼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무엇도 제공해야 된다?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전세권자는 뭐만 제공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지에 무엇이 있을 때 금지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부기등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상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이 어떠한 금지의 특약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세권 말소 등기 요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의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항상 등기는 원칙으로 봤을 때는 말소 등기니까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쵸? 근데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전세권 말소 등기의 예외는 무엇이다? 단독에 의해서 말소를 한다라는 거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데 여기서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지만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둘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자인 누구? 전세권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전세권자가 소재가 불명이 된 거죠. 행방불명이 됐더라 이겁니다.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안 돼요. 이 전세금 반환 증서를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때는 공시최고를 거쳐가지고 권리를 소멸케 하는 무슨 판결? 재권 판결.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이때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무엇을 해줘요?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전세권 일부 이전이라는 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시험에 요즘 들어서 꾸준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B가 갖고 있는 거죠. B.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무엇을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일부 이전할 때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양도액을 기록을 하도록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속 기간이 어떻게 돼? 만료되고 난 만료 후에만 가능하더라. 원칙이 만료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간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료 후에만 가능한데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으로 만료 전에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전세권이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만료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단순하게 무조건 시험에 만료 전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만료 전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소멸을 증명하는 것. 이게 등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권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도 공부를 다 하는 내용들인데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겠죠. 임차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필요적 기록 사항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권의 등기는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등기가 무엇이에요? 등기가 제3자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엇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에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필요적 사항이 바로 무엇이다? 차임이에요. 차임과 그 범위가 되는 거죠. 그 차임과 무엇이다? 범위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임대인을 의무자로 하고 임차인을 무엇으로 한다?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임의적 기록 사항으로는 차임의 지급 시기라든지 존속 기간이라든지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임의적 기록 사항이고, 임차권의 등기는 당연히 등기 기록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을구에다가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보통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공동신청의 개념이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임대차가 무엇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무엇을 반환받지 못한 거예요?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법원에다가 가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소재지예요.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하겠죠. 촉탁을 해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등기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의 이전이라든지 전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교재 보면 뒤에 보면서 나와요. 절차에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두 번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다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촉탁을 합니다. 주등기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등기를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보시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해가지고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 해마다 이 저당권의 경우에도 한 문제씩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저당권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의 한번 읽어보시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는 않죠. 그냥 관념적으로 지배만 하고 있다가 이후에 변제가 없었을 때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담보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 무엇에 전부에 가능하죠. 전부에 가능하고 저당권은 일부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에는 안 되고요. 이 저당권은 지분에는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와이프 지분만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의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의 저당권 가능하고요. 이때 저당권 등기를 할 때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저당권 설정자. 당사자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것이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할 때 저당권자가 등기할 때 어떤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채무자는 반드시 우리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를 이제 어차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실행이 어디에 실행이 되겠어요? 을구에 실행이 되겠죠. 을구에 실행이 되는데 소유권이 목적이 되면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면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자, 1번에 만약에 전세권 1번에 전세권 설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세권자가 A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1-1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가 되면 지금 현재 부기등기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2번에 그냥 2번에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엇이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의무자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의무자의 소유권이니까 인감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해야 될 것이고 등기필 정보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 되지만 인감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감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제 등기에 이제 보면 일단 저당권의 의의와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있으면 B 이렇게 있으면 요 A가 뭐 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죠. 얘는 돈을 빌려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A가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이 A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B는 저당권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당권자 이렇게 봅니다. 이때 등기는 이렇게 둘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하는데 만약에 설정자가 소유자면은 인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설정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되면은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둘이 가서 이제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의적이 있는데 임의적보다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채권액이 들어가겠죠. 채권액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들어가는데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하고 주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가 들어가죠. 기타 권리에 이 권리의 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권리의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저당권의 목적이 무엇일 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간다? 이 권리의 표시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소유권이 아닐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에는 뭐 이율이라든지 각종 특약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적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공동담보 목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하겠죠. 등기관이 작성을 하고 이러한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부속 서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간 보존합니까? 영구 보존 장부죠. 영구 보존 장부다 이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은 159페이지를 보시면 첨부 정보라는 게 있죠. 첨부 정보. 첨부 정보가 있는데
그 첨부정보에 기억해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 해가지고 5개 이상일 땐 첨부한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첨부한다였죠. 과거에는 첨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무엇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법이 어떻게 됐어요? 작성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지가 좀 됐는데 우리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에 전부 다 첨부한다라고 해서 다 수정해서 보셔야 돼요. 수정. 첨부가 아니라 뭐야? 작성.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액을 기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기록할 수 있어요? 평가액을 기록할 수 있죠. 평가액, 뭐 돼지 100마리 이렇게. 그죠? 돼지 100마리, 뭐 소 10마리 이런 식으로 평가액으로 채권의 가액, 그게 바로 평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행 쪽에 보시면은 실행 주등기, 부기등기 설명해 드렸고요. 이 저당권은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할 때는 저당권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데 C한테 이전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요게 이전이 되면 2-1로 이전이 되고 이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1-1-1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기본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부기의 무엇이다? 부기의 부기등기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이 됐을 때는 항상 채권과 이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라는 거.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 이전된다라고 하는 뜻을 항상 기록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에 보면은 니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니은에 보시면은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채권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행은 무엇이다?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인데 이렇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이때는 부기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부기의 부기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저당권 변경등기. 이 저당권의 변경등기 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 저당권 변경등기는 기본적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바뀌면 채무자를 변경한다. 채무자가 변경됐을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채권액을 증액을 하던 이 채권액을 무엇을 하던 감액을 했을 때 이때 저당권 무엇을 한다? 변경등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저당권은 무엇이다? 저당권은 권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등기로 실행이 될 것이냐, 이것이 부기등기로 실행이 될 것이냐, 이 두 개가 저당권 변경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자, 채권액을 증액한다.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더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첨부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가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때는 무엇이 된다?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권 말소 표시하고 그쵸? 주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권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교재에 보시면 주등기, 부기등기의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저당권의 무엇? 말소 등기가 나와요. 자, 저당권의 말소 등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말소 등기 쪽에서, 직권 등기 쪽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설명이 됐던 그런 내용들인데
저당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저당권의 무엇? 말소등기. 저당권 무엇? 말소등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말소등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하고.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누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하는데, 이때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원칙은 공동이지만 예외로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앞에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자 의무자죠. 이 의무자가 행불된 거죠. 소재가 무엇이 된다? 소재 불명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판결을 받아라? 권리를 소멸케 하는 무슨 판결? 재권 판결.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말소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럼 저당권 말소등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 첫 번째 사유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여기서 이 A가 이 A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보고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보고 B가 무엇이 된다?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이때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가 무엇이 된다? 저당권자를 의무자로 하고 기존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설정자를 권리자로 해서 말소등기를 해도 되고 양수받은 이 C를 무엇으로 해서 이 C를 권리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둘이 가서 등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둘이 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A랑 B랑 가서 말소등기를 해도 되고 C와 B랑 가서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때 얘가 A씨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B가 무엇이 돼요? 의무자가 되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요거죠. A와 C는 권리자죠. 권리자기 때문에 이 A와 C는 무엇을 갖는다?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죠.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이 이전이 된 경우는 1번에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설정자 A 그 다음에 1-1에 저당권 이전 C 이렇게 됐습니다.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역시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돼서 저당권을 이전받은 이 C가 무엇이 된다? C가 의무자가 돼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말소등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뭐를 말소하는 것이다?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를 권리자로 하고 C를 의무자로 해서 A와 B 사이에 경료된 1번의 무엇을 저당권의 등기를 무엇하면 된다?
말소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은 저당권하고 좀 달리 채권액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근저당권의 정의 보시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저당권을 무엇이라 한다? 근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기에 보시면은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요. 근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이제 공동으로 공동 신청이 기본 개념이 되겠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자는 인감 첨부를 해야 되고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 첨부할 것이고 등기필 정보도 의무자니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뭐만 제공하면 되냐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둘이 가서 등기를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확정 채권이니까 채권액을 기록하면 되는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에요. 이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채권 최고액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임의적 사항에 이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이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뜻을 기록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를 씁니다. 이때 채무자를 쓰는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성명과 주소만 쓰는데 만약에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만약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냥 채무자다라고만 기록하고요. 채권 최고액은 뭐 A의 채권 최고액이 1억이고 B의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 그럼 합이 2억이죠. 그래서 A와 B 각각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어요.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다. 즉 어떻게 해라? 단일하게 기록해라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와 채무자의 변경. 보통 이전이라는 개념하고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이니까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을 때 이전이고 주체의 변경 이외를 나머지를 무엇이라 한다? 이외는 무슨 등기라고 해요? 이것을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채권액이 바뀌면 변경 등기가 되겠죠. 채무자가 바뀌어도 변경 등기가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가 바뀌면 무엇이다? 이전 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전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일단 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것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로 가지고 할게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근저당권 이전 등기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피담보채권이 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 전과 확정 후로 나눠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변경등기에서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로 두 개로 구별이 돼요. 일단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 이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 가능하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확정 전에는 할 수 없느냐? 확정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바꿀 수 있어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채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위에 표에 보면 나와 있죠. 계약 양도라고 하죠. 이걸 계약 채권 양도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약 양도. 계약 양도.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계약 인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확정 전에는 채무자의 지위를 제3자가 그 계약에 의해서 인수한 경우다 이겁니다. 이거 계약 인수라 그래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가 있고요. 확정 후에는 이제 어떠한 그 채무자 확정 후에는 그 중첩적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와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 인수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에 보시면은 똑같아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에 이렇게 채권 채구를 증액하거나 감액했을 때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도 이 경우랑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권리질권에 보시면 권리질권에서는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무엇이 돼서 의무자가 되고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써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채권에 가고 채무자의 표시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의 표시, 이러한 것들이 권리질권 등기에 할 때 하는 것인데,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부 질권이기 때문에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돼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고, 밑에 보시면 각종 권리에 관한 특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 써있는데, 각종 권리 등기에 대한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 각하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부터 임차권까지 반드시 필요적 기록사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임의적은 안 봐도 돼. 왜? 필요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구분 건물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